자연석이 가공이 일단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주 분들께 자연석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데크로 쓸 수 있는 최소 사양보다 더 싸구려 제품으로 공사를 해버린 거죠. 자재 선택하실 때는 이런 디테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바른자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건축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 현장 관계자들과 건축주에게 들었던 자재를 잘못 선택해서 벌어진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은 자연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석이 요새 가격이 아주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하도 돌을 캐다 보니까 환경 문제 같은 걸로 중국에서 생산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올랐는데 품질은 떨어지고 있고요. 원래 자연석이 품질 편차가 좀 있기는 해요. 제가 직접 본 현장인데요. 요즘 지은 아파트에 딸린 작은 상가 건물의 외벽을 검은색 자연석으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 안에서 녹물이 나가지고 색이 이상하게 초록색이 섞여서 얼룩덜룩해졌거든요. 알고 보니 염색돌이었던 거죠. 속아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공사를 해놨는데 어떡해요? 지금 그 현장 소송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연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런 일들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자재 선정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외벽은 타일로 거의 또 하거든요. 자연석과 가격은 비슷한데 수분 흡수율이나 그다음 강도, 디자인, 크기의 균일도 같은 품질이 훨씬 좋기 때문에 당연히 타일을 쓸 수밖에는 없기는 해요. 근데 왜 아직도 자연석을 쓰시는 현장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연석이 밀도가 낮고 단단하지 않아서 가공이 일단 쉬워요. 물론 건축주분들에게는 좋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시공하기에는 편리하죠. 그래서 사실은 건축주분들께 자연석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자재 선택하실 때는 이런 디테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타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포세린 타일 초기 제품들은 표면이 일단 너무 거칠었어요. 표면이 거칠면 쉽게 오염이 되고 청소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10년, 15년 뭐 이렇게 된 건물들 자세히 보시면 검은 때 끼고 눈물 자국 같은 거, 얼룩덜룩 지저분한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외벽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 요즘은 외벽에 맞는 18T, 20T 타일들이 많기 때문에 외벽용 자재를 잘 선택을 하시면 그런 걱정은 일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목재 데크와 합성 데크에서도 사고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목재 데크는 건축주분들께서 싸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목재 데크가 사실 관리가 불편하고 번거로운 데다가 너무 또 잘 썼고 단점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한 장점이 저렴해요. 근데 이건 적당히 저렴한 걸 지나서 너무 저가를 원하는 건축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목재 데크 시공하는 업체에서 데크로 쓸 수 있는 최소 사양보다 더 싸구려 제품으로 공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불과 몇 달 만에 변색, 뒤틀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비슷한 문제가 합성 데크에도 있었는데 원래 바닥재로 합성 데크를 쓰면 25T 이상 두께는 써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올라가서 밟고 다니니까요. 근데 이것도 견적을 내리면서 마진폭을 늘리려다 보니까 업체에서 20T 자재 재고 있던 걸 섞어서 털려고 했던 거죠. 시공한 게 6개월도 안 돼서 바닥이 전부 다 금이 닿았어요. 20T 합성 데크는 울타리 같은 데 쓰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크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마당이나 옥상이나 하여튼 야외 공간에 습식으로 타일 데크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으세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페데스탈 데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재 데크, 합성 데크, 습식 타일 데크, 이걸 철거를 하고 건식 데크를 설치를 하려는데 혹시 철거까지 하시나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요. 일단은 저희는 철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 업체를 연결 드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직접 철거 업체 찾아서 철거를 의뢰를 하는 것과 딱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철거를 왜 하냐? 야외 습식으로 시공을 하면 줄눈이나 미세한 틈을 통해서 타일 아래 공구리를 친 그 공간에 물이 들어갑니다.
시공 초기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 간 기온 차이도 너무 커서 온도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로 들어간 물이 얼고 녹으면서 그 틈을 계속 벌리게 돼요. 그래서 시공하고 몇 년 지나면 타일이 들뜨고 바닥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이 모르고 시공하셔서 겪는 아주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건축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싸고 좋은 자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비싼 것만 찾아 쓰느냐? 당연히 아니죠. 일단 해당 공사에 쓰일 자재의 최소 사양을 일단 아셔야 해요. 건축주님들이 하시는 시공은 적어도 수백만 원이 들고 많게는 수억, 수십억이 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공사인데 자재값을 약간 줄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자재의 품질과 사양은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업체에서 잘 골라줬겠지? 시공팀이 전문가인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최고급 비싼 자재를 쓰지는 않더라도 시공 후 하자가 생기지 않을 그런 수준의 자재를 찾으셔야 해요. 저희 채널 이름을 바른 자재로 지은 것도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밀도가 높고 단단한 자재는 당연히 좋은 자재인데 시공팀이 시공하기에는 힘든 자재라서 이런 거는 별로 시공팀에서 추천은 안 하겠죠. 이미 좋은 자재로 선택이 된 것도 물렁한 저가의 자재로 바꿔서 추천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그러면 바른 자재는 업계에서 최저가로 제일 싼 것 같은데 바른 자재도 하자 생기는 저가 자재를 공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건축 자재가 유통되는 과정이 너무 많고 복잡해요. 중간에 마진을 챙기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만 알아봐서는 정말로 가성비 좋은 자재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과 직접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도 매번 가서 보고 공장에 직접 가서 계약도 하고 유통 단계를 정말 최소화해서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간 유통 마진이 너무 커서 이것만 제외하더라도 가격이 대폭 내려가요. 저희 제품 국내에서 창고에서 재고 관리를 하면서 판매하면 아마 지금 가격보다 훨씬 올라갈 텐데 공사 한두 달 전에만 좀 연락을 주시면 자재값이 반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재가 저렴하면 왜 저렴한지도 이유를 디테일하게 살펴보세요. 그랜저를 사러 가셔서 실제로는 모닝을 아반떼 가격을 갖다 주고 사오시고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셔서 참 안타깝죠. 그럼 최소 사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포세린 타일로 최소 사양을 말씀을 드리면 외벽에 사용하는 포세린 타일은 수분 흡수율이 최소 0.5 이하면 좋고 데크에 사용되는 포세린 타일은 수분 흡수율이 0.1 이하인 게 좋아요.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 두시고 그리고 나서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디자인도 한번 골라 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건축주분들의 슬기로운 자재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